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부자 공식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올게 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부동산 또 대책이 하나 또 나왔어. 11 대책. 야, 시장 흐름 어떻게 될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 한다 말만 많더니 계속 뭔가 딜레이가 좀 되는 것 같더만 이제 뭐가 좀 하나 나왔어요. 자, 즉 그렇다면은 과연 또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월 1일 차관급 2명과 금융위 부위원장 3명이서 이상하게 좀 조촐해 보여요.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 발표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대책을 발표할 때는 이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강하게 뭐 브리핑도 하고 PPT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는 이거 없고 국토부 장관이 안 계시고 그리고 여기 차관급 이렇게 3명 정도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평상시에는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잘 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저는 이 말이 제일 황당하게 들렸던 게 바로 이 말인데요. 아니, 국토가 국민의 집이면은 이게 공용입니까? 그러면은 국토가 전부 다 공용에 전부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아니고 집은 개개인의 집이죠. 자,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대체 어디가 있나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국토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저기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제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이제 국정감사 거기에 갔더라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러면은 많은 질문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 여기 내용이 나오겠지만 내년 4월 달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후퇴한 거 아니다.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시행해도 더 시장이 과열되고 또 오른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디 계신가 했더니 국감에 가서 발언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 이 국토부에서 서울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이 3가지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안정세다 집값은. 그런데 어디를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서울 거래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13 대책 이후로 시장이 훅 밑으로 꺾였다가 9개월 만에 다시 반등을 해서 회복세 그리고 갭 투자 및 이상 거래와 같은 의심 사례 증가한다. 자, 그런데 이 갭 투자라는 용어를 저는 제일 싫어하는데요. 갭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어떤 호재가 없는 지역을 전세가가 높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겁니다. 무조건 호재도 없는데 전세가가 높아서 80%가 되고 넘어가고 이런 지역에 전세 끼고 실제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갭 투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은 저런 갭 투자에 호재가 없는데 전세가가 높다는 이유로 전세 끼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갭 투자라는 건 투자 가치 없는 지역에 전세가 높은 곳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갭 투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제 동영상 강의 보시면은 갭 투자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갭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시장을 정확하게 봤죠. 저금리, 금리가 낮다. 그리고 유동성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시장 기대 심리가 가중한다. 지금 심리가 어떻게 됐다고? 심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가. 예, 지금 아주 시장은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했죠. 이번에 확실하게. 자, 적용 지역을 보면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 집값 상승 주도 지역 중에서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것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했죠. 한마디로 인기 있는 지역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구 단위가 아닌 이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전체적으로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중에서도 많이 오르는 데를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본래는 관리처분이 떨어지고 난 그런 단지들,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리처분이 떨어지고 나서는 사실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뒤로 밀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이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되고 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한 곳들은 적용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관리처분이 떨어져서 이주를 앞뒀거나 이주를 막 하고 있거나 이런 데들은 어차피 이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고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있는 단지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급 적용을 해서 위헌 논란까지 막 제기되니까 이 정부의 부담으로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예 기간을 6개월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지역주택조합도 포함이 됐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빼주겠다는 겁니다. 자, 한 발 후퇴했다. 이걸 보고 이제 한 발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둔촌 주공 재건축, 이게 상당히 지금 곤란 지경에 빠져 있는 둔촌 주공인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61개 재건축 재개발 단지, 그러니까 6만 8천 가구가 여기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4월 달에 진행을 한다 했죠. 6개월 유예 기간을 주면 4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것 같아요. 선거. 참 모든 게 이 부동산은 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정치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자, 추가 발표 내용 보세요. 자, 요것도 좀 화두였는데, 부동산 법인 관련 LTV 40%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 법인업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한마디로 대출 LTV 40%가 아니고요. 한 7, 80%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있거든요. 대출 왕창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금 방지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법인 투자가 감소하겠죠. 지금 이게 한동안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법인 투자가 법인을 내서 대출 많이 받아서 투자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것도요, 투자 감소하지만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에 안 들어가는 이런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는 법인 투자가 계속 똑같이 한 7, 80%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 지역들만 묶겠다라는 얘기고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거 이제 1주택 이상이라도 고가주택,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거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가 집을 못 사는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그런데 고가 주택은 전세금도 비싼데 거기 굳이 들어가 살 사람들은 사실 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 맞습니다. 저는 이건 찬성이고요. 자, 추세를 저는 눈여겨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2013년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3년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른다, 상승한다,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이 뉴타운 재개발 지역들이 전부 다 침체 분위기였거든요. 진행이 막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께서 계속 재개발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누르고 그런 데들을 다 해제시키고 직권 해제시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재개발 시장 안 좋았죠. 그런데 그때 움직임이 제가 보였기 때문에 2013년부터 상승한다고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라고 맨날 상승론자가 아니고요. 저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락한다, 지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이리 눈을 뜨고 보고 저리 봐도 지금 떨어진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추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규제 대책이나 이런 강한 또 시장에 안 좋은 부양책 쓰죠. 부양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그것이 시장의 가격을 갖다가 끌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늘상 제가 드렸잖아요. 그럼 추세라는 거, 이 추세는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힘을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라는 거는 뭐가 결정한다? 유동성과 심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유동성 지금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 작아질 것 같아요? 유동성은 점점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빠르면 올해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 정도에 한 차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잘하면은 내년 상반기쯤 1, 2월 달에 한 번 더 추가로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동성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갈 곳 없는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간다. 지금 단기 유동자금이라고 하는 게 한 12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 갈 곳 없는 돈들이 호시탐탐 부동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도대체 왜 오를까요? 정말 왜 오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 절대. 자,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를까? 아주 간단합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많은 걸 어떻게든 강제로 떠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공급을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격은 안정되겠죠. 즉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들은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도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못할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약간 빠질 수 있다. 이거 너무도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으면 다시 어느 시점에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얘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제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지금 어쨌든 내년 4월 이후로 미뤘잖아요. 예,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저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다면은 오히려 악재가 사라졌죠.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지금 같은 상승 국면이 조금씩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선거가 끝나고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단기적. 그건 뭐냐면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커다란 분양가 상한제도 여태까지 나왔던 대책이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역대급 대책 9.13 대책 나왔으면 시장 꺾여야 되는데 왜 다시 살아납니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8.2 대책도 역대급 대책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올랐잖아요. 추세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맞겠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좋은 그런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재테크는 내 재산을 불려가는 겁니다. 늘려가는 거예요. 재산을. 우리 노후 누가 책임져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정부에서 책임져 줍니까? 국가에서? 아니죠. 스스로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이 되자는 게 아니라 내 재테크는 내 재산을 불려가는 하나의 소중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불려가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분양가 정리해 볼게요. 내년 4월까지 계속 상승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자, 전셋값이 오르는 거는 제가 얘기를 동영상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몇 개월. 하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가격 좀 떨어지면 난 그때 살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4억 가던 게 8억으로 올랐어요. 8억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아요. 그럼 좀 떨어지죠. 떨어지면 얼마 떨어질까요? 7억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때 살래다가 이때 8억이 됐어. 그러면 이때 못 사잖아요. 이 4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기존 가격을 8억. 그럼 이게 좀 많이 떨어져. 이 4억 정도까지, 4억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조정을 받으면은 1억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7억 떨어지는 거죠. 7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단기적인 조정을 받지만 또 오른다는 거예요. 이 4억을 생각하고 요때 못했던 사람들은 다시 이 근처로 오길 바라지만 절대 근처로 안 간다.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약간 떨어지는 것 뿐이지 다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옛날 상태로 가지는 않는다. 절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움직여라. 기회가 왔다. 항상 기회라는 것은 찾는 사람에게 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보다 반걸음 앞서가는 그런 마인드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지혜가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제가 드렸죠. 지식이 쌓이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 자, 우리 부자공식 보시는 분들은 자, 지혜로운 마인드로 항상 남들보다 먼저 가는 그런 앞선 마인드로 재테크에 항상 선두주자로 성공하시는 그런 우리 부자공식의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정말 엄청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